엄마가 양평엔 왜 간 걸까? 왜 거짓말을 하지? 아빠를 위해서라도 나 이거 알아야겠는데. 엄마 고성이가 말한 목련의 모임이 강남 한 호텔에서 열리는 것을 아는 영라가 그날따라 양평에서 모임을 했을 리 없다고 확신했는데요. 이렇게 시작된 의문이 박영라의 머릿속을 며칠간 꽉 채웠는데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박영라는 최근 들어 엄마 고성이가 스케줄을 말할 때마다 묘하게 안 맞다는 걸 느꼈습니다. 목련의 모임이야. 재단 쪽 회의야. 길어질 수도 있어. 말은 늘 이런 식이었는데요. 이지환이 박영라의 부탁으로 고성이의 차에 몰래 설치한 위치 추적기의 표시가 서울 도심의 호텔도 재단 사무실도 아닌 경기도 양평의 한 곳에 멈춰 서 있었거든요. 첫날에는 단순 외출이라고 넘겼고 둘째 날도 모른 척을 했는데요. 하지만 영라의 마음 한쪽에서는 설마 하는 이상한 상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불륜인가?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스스로를 다그쳤는데요. 내 눈으로 확인해야겠어. 아빠를 상처 줄 수는 없어. 그렇게 결심하고도 가슴이 저릿저릿 떨리는 걸 멈출 수가 없었답니다. 결국 영라는 지환 오빠에게 부탁을 했는데요. 엄마가 양평 쪽으로 움직이는 순간 위치 추적기를 따라가기로 했어요. 그날은 주말 이른 아침이었어요. 커피 한 잔을 들고 차에 올라 국도를 달렸는데요. 창밖으로 보이는 가을빛이 한층 또렷해질수록 마음은 더 신란해졌다고 하네요. 엄마의 위치 추적기가 멈춘 곳은 양평의 어느 병원이었어요. 영라는 엄마가 뒤따라온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차를 건물 뒤편에 몰래 숨겨두고 1층 접수대 자판기 쪽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때 엄마 고성이가 진료실 앞 대기실 의자에 앉아서 기다리는 모습을 봤어요. 간담 최외과? 이 사장님이 왜? 하고 이지환이 중얼거리는 순간 진료실에서 간호사가 호명을 했어요. 한우진 보호자분 들어오세요. 한우진. 그 이름 한우진. 영라는 그 자리에서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소리를 들은 것 같았는데요. 엄마가 이상하게 말을 꺼려하는 또 다른 이름이었죠. 우진 오빠는 유학 중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지금 그 우진 오빠가 미국이 아닌 양평의 병원에 입원 중이라니요. 영라는 숨을 급하게 몰아쉰 뒤 이지환과 함께 차로 달려갔어요. 서울로 가는 차 안에서 오빠 박성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나 지금 양평 병원에 엄마 몰래 따라왔어. 엄마가 여기 왜 왔는지 알아? 대박, 우진 오빠가 여기 입원 중인데 우리한테 미국 유학 중이라고 거짓말 쳤어. 전화기에 대고 숨가쁘게 말을 토해낸 영라. 그런데 박성재는 한동안 아무 소리도 하지 못했답니다. 잠시 후, 확실해. 영라가 상황 설명을 처음부터 들려주자 박성재는 짧게 대답했어요. 알았어. 엄마한테 들키지 말고 빨리 귀가해. 일단 생각 좀 해보자. 전화를 끊고 나서 박성재는 한동안 정신이 아득했는데요. 잠시 후 얼마 전 아버지 박진석이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박선재에게 어머니 고성이가 고른 여자면 더 볼 것도 없이 결혼해도 된다며 결혼을 서두르라고 종용하던 날에 박진석은 아들 박성재에게 이렇게 말했었죠. 너희 엄마를 처음 봤을 때 내가 반했던 이유가 뭔지 아니? 눈물 나는 모성애였어. 끔찍하게 자식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나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거고 너희도 언젠가 그런 사람을 만나길 바란다. 아버지가 고성이에 대한 신뢰를 자랑스럽게 말하고 돌아선 순간 박성재는 혼자 이렇게 중얼거렸죠. 자기 친자식한테는 달랐나? 그 말에는 어머니라고 부르는 고성이에게서 따뜻함을 전혀 느끼지 못하며 자라온 박성재의 어두운 과거가 배어 있었죠. 겉으론 완벽했지만 서늘했던 어머니의 모정을 박성재는 어릴 적 친구 이지혁의 가족에게서 찾았던 거죠. 그날 아버지의 믿음과 박성재의 의심과 오늘 영라의 폭로가 정면으로 부딪히자 박성재는 한동안 창밖에 떨어지는 빗줄기만 멍하니 바라봤다고 합니다. 모성애, 따뜻함이라고 포장된 가면이 벗겨지면 무슨 모습일까? 라는 생각은 혹시 고성이의 삶 전체가 거짓은 아니었나? 라는 생각까지 들었거든요. 그날 밤 박성재는 뜬 눈으로 밤을 샜습니다. 그리곤 다음 날 아침 일찍 이지혁을 찾아갔어요. 왜 우진이를 미국 유학 중이라고 속이고 양평 병원으로 숨겼는지, 왜 고성이는 자식을 끔찍하게 아끼는 사람인데 딸 지은호의 존재를 감추고 아들 우진이만 있다고 했는지, 왜 지은호를 30년 만에 딸이라고 찾았으면서 가족에게 숨겼는지, 왜 딸을 찾고 바로 간이식 적합검사를 시켰는지, 이 모든 의문들을 이지혁과 같이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박성재는 우리 아버지께 말씀드리는 것은 시간을 갖자. 대신 증거를 먼저 모으자. 고했고 이지혁은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이지혁과 한참 고민에 빠져 있을 때 박성재는 영라에게서 전화를 받았어요. 엄마의 감시에서 벗어나고 싶어. 박성재는 엄마 고성이가 영라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다는 영라의 말에 이건 모성애가 아니라고 확신했어요. 그 생각이 든 순간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답니다. 실마리는 생각보다 빠르게 이어졌습니다. 병원 쪽 지인이 자세한 상황은 잘 모르지만 요즘 간이식 대기가 길다는 말을 흘린 겁니다. 박성재는 그 말에 갑자기 떠오르는 얼굴이 있었는데요. 바로 지은호였습니다. 고성이가 지은호에게 권한 건강검진은 사실 간이식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이었다는 정황이 명백했거든요. 지은호가 고성이의 친딸, 그리고 한우진과는 쌍둥이 남매라는 사실까지 이어지자 퍼즐은 서서히, 그러나 잔인하게 맞아 들어갔습니다. 다음 날, 박성재는 더 미루지 않고 아버지 박진석에게 사실을 알리기로 했습니다. 아버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거실 공기는 무거워졌고 영라도 오빠 옆에 조용히 앉았는데요. 박성재는 이렇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에 놀라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까지 확인한 결과 모두 사실입니다. 박진석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한우진은 미국 유학 중에 있는 게 아니라 양평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그리고 지은호는 한우진과 쌍둥이 남매인데 얼마 전 간이식 적합검사까지 받았어요. 아버지는 어머니를 철저히 신뢰하시지만 제가 지금까지 봐온 어머니의 모습은 그렇지 않아요. 어머니 가슴엔 따뜻한 모성애가 아니라 차가운 계산만 있어요. 영라를 오로지 조건 좋은 집안에 시집 보내기 위한 마음으로 철저히 영라를 감시해왔어요. 영라를 사랑으로 대한 게 아니었어요. 영라가 옆에서 고개를 크게 끄덕였어요. 여기에 덧붙여 영라는 용기 내어 말했습니다. 엄마는 제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관심도 없고 알려하지도 않아요. 오로지 돈 많고 이름 있는 집안과 결혼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저는 모든 것을 통제받고 살고 있어요. 숨조차 쉬는 게 힘들어요. 그 말에 박진석의 얼굴이 처음으로 완전히 무너졌는데요. 그는 길게 숨을 내쉬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직접 확인하마. 그날 오후 박진석은 양평의 병원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보호자 확인 절차를 거쳐 조심스레 병실 앞에 섰을 때 침대에 앉아있던 한우진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처음엔 놀라 뒷걸음질 치던 우진이 금세 고개를 숙였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아버지라고 불렀는데요. 박진석은 애써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다는 네가 왜 여기 있지? 다 알고 왔으니까 사실대로 말해. 너에게 물어보는 게 아니야. 확인하는 거야. 우진은 한참을 망설인 끝에 작게 고백했답니다. 엄마가 그러자고 했어요. 간 이식 공여자 나타났다고. 기다리면 된다고. 그 말에서 박진석은 얼마 전 가볍게 지나간 의심의 그림자를 떠올렸습니다. 집이 그리워서 먼 미국에서 갑자기 찾아왔고 일주일만 있다가 다시 간다고 했으면서 3일 만에 급히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던 때 그때 유난히 얼굴 안색이 안 좋고 까맸던 그 이상한 귀국. 그게 아마 숨기고 싶었던 첫 번째 비상신호였을지도 모르겠다고요. 박진석은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자 고성이에 대한 생각은 철저한 분노로 바뀌었어요. 박진석은 병원을 나오자마자 철저한 내부 감사를 지시했습니다. 박진석이 박성재를 부사장 자리에 앉히자 이를 질투한 고성이가 회장 후계고도에 한우진이 밀려날 것을 예감하고 박진석의 회사 자금을 빼돌리지 않았을까 하는 충분하고도 넘치는 의심 때문이었어요. 아내 고성이에게 맡겼던 재정 지출과 회계 감사를 멈추고 외부 공인회계사를 불러 전수조사로 바꿨죠. 동시에 재단과 회사 사이의 자금 흐름, 후원금의 타임라인, 협력업체로 빠져나간 비용의 되돌림 경로까지 하나하나 열어봤는데요. 숫자는 정직했어요. 프로젝트 예산이 협력기금으로 물갈이된 뒤 특정 재단으로 들어가고 다시 관계사 명의로 이동한 흔적이 보였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었죠. 회계사의 취하표에 작은 화살표 하나가 더 그어지더니 개인명의 계좌와 법인카드 사용처가 기묘하게 겹치는 지점들이 드러나기 시작했거든요. 그 끈의 끝에는 늘 같은 이니셜 두 글자가 걸려 있었답니다. GS, 고성이. 조사 결과가 올라온 날, 박진석은 마지막 제안을 준비했습니다. 서랍에서 보관하던 서류 봉투를 꺼내 책상의 한가운데 올려놓았죠. 선택해. 봉투에는 이혼 협의서와 함께
의료윤리자문단이 정리한 간이식 권고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우진이는 당신의 아들이야. 30년 만에 만난 딸의 간을 빌려서 당신의 거짓을 덮는 일은 끝났어. 그게 엄마라는 사람이 자식에게 할 짓이야. 간공여자는 당신이 돼야 해. 그게 내가 당신을 믿었던 이유야. 고성이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는데요. 그러다 아주 낮게 물었습니다. 그럼 그동안의 일은요? 박진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술 끝나고서 생각해보지. 며칠 뒤 병원 윤리위원회는 2차례 면담을 거쳐 동해 철회권과 심리상담 의무를 다시 고지했고 고성이의 공여, 한우진의 수혜로 수술이 진행됐습니다. 박진석은 오랜 시간 말이 없었고요. 수술이 길어질수록 각자의 침묵은 더 깊어졌습니다. 엄마니까 그 말이 이토록 무거운 날이 있었을까요? 수술은 다행히 성공이었습니다. 집중 치료실 유리창 너머로 한우진의 안정된 지표가 뜨자 박진석은 그제야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는데요. 그리고 기다리던 다음 수순이 찾아왔죠. 형사 고발, 회사 자금 빼돌림과 횡령, 배임 혐의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됐고 기자들은 벌떼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재단, 횡령, 간이식이라는 자극적인 문장들이 헤드라인을 뒤덮자 박성재는 인사, 법무, 감사 라인을 모아 2문장을 먼저 바꿨습니다. 재단의 모든 자금 흐름과 활동은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겉모습을 바꾸는 건 사소해 보여도 회사의 기본 체질을 바꾸는 첫걸음이었거든요. 간이식의 압박이 멈춘 뒤에야 지은호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꺼내 들었어요. 나는 왜 엄마라는 단어에 이렇게 흔들렸을까? 청주보육원 옛 원장과의 통화에서 돌아온 대답은 무겁게 가슴을 눌렀습니다. 그때 서류 그분이 맞아요. 부산의 화재와 청주의 기록이 모순을 일으키며 잃어버림이 아니라 버림이었을 수도 있다는 의혹이 또렷해졌죠. 전화를 끊은 지은호는 이지혁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은 나를 믿어볼게. 이지혁은 길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네가 고른 결정을 존중해. 그 한 줄이 지은호의 어깨를 지탱해 주었고 지은호는 그제야 한 문장을 마음에 새겼답니다. 이제부터는 누가 정해준 가족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관계 속에서 살겠다. 이야기의 막은 아직 닫히지 않았습니다. 청주 보육원 서류의 이니셜이 정확히 누구의 필적인지, 부산 화재로 포장됐던 이야기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재단 기업 도시재생의 오래된 거래가 투명성 아래서 어떻게 재편될지, 그리고 AP그룹 인수 전의 최종 의사결정이 어떤 후폭풍을 낳을지 다음 장에서 더 깊어질 텐데요. 적어도 이제 모든 진실과 마주할 때입니다. 각자의 방식대로, 각자의 자리에서 끝까지 확인할 겁니다. 이 말을 마지막으로 남겨둘게요. 엄마라서 뭐든 해줬으니까 너도 똑같이 내가 원하는 것을 해달라는 면허증이 아니라 엄마라서 먼저 내 선택과 결정을 존중하고 지켜주겠다는 약속이라는 뜻이다. 그리고 그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